안녕하세요. 오늘은 몸을 움직이는 것, 특히 코어 운동이나 스트레칭 같은 게 우리 마음 상태나 스트레스, 불안감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좀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재활 움직임 전문가 강의 녹화본을 저희가 봤는데 여기서 당신의 일상 속 건강, 또 마음의 평화를 찾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연결고리들을 좀 찾아보려고 해요. 준비되셨죠? 네, 오늘 살펴볼 내용이 단순히 운동하면 좋다 이런 차원은 아니고요. 몸의 움직임이 정말 세포 수준에서요. 면역 체계나 염증 반응하고 어떻게 작용하는지. 세포 수준요? 네. 그리고 이게 또 불안 같은 감정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좀 과학적인 근거들을 가지고 들여다볼 겁니다. 특히 요즘 문제잖아요. 만성 스트레스, 염증. 여기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좀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좋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두죠. 첫 번째는 우리 몸의 중심, 그 코어 근육. 이게 정신 건강이랑 연결된다는 건데 사실 많은 분들이 코어 하면 그냥 복근, 자세 유지 이 정도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죠.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이게 스트레스 반응이랑 직접 연결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2016년에 나온 스트릭 연구팀 연구가 있는데요. 이게 아주 흥미로워요. 우리 몸 코어 근육하고 그 스트레스 호르몬 있잖아요. 코르티솔 같은 거. 그걸 분비하는 부신 사이에요. 네. 직접적인 신경 연결이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신경으로요? 직접요? 네, 그러니까 자세 좋으면 기분 좋다 이런 막연한 느낌이 아니고요. 말 그대로 코어 근육 상태가 스트레스 조절 센터랑 신경으로 그냥 바로 소통하고 있다는 뜻이죠. 와, 코어 근육이랑 부신 사이에 직중 신경 고속도로가 있다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럼 코어를 단련하거나 그냥 자세만 똑바로 해도 말 그대로 스트레스 원점에 좀 진정해 이렇게 신호를 보낼 수 있다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코어가 그냥 물리적인 중심만이 아니고요. 여러 장기들이 다 모여 있잖아요. 그렇죠. 프랑스의 한 신경과학자는 심지어 나라는 그 1인칭 감각, 그러니까 자기 인식이 바로 이 코어에서 온다고까지 주장했어요. 특히 몸 내부 상태를 느끼는 감각, 그 인테로셉션이라고 하죠. 아, 인터로셉션, 내부 수용 감각. 네, 그게 코어가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어 근육을 활성화하는 건 단순히 몸만 튼튼하게 하는 걸 넘어서는 거죠. 정신적, 감정적 안정이나 치유에도 깊이 관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냥 바른 자세만 유지해도요. 코어는 아주 약하게 수축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 작은 노력만으로도 긍정적인 감정을 좀 더 느끼기 쉽고 스트레스는 줄고 심지어 우울증에서 보이는 자기 비난 성향 있잖아요. 그것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아, 그래서 요가나 태극권 아니면 필라테스 같은 운동들이 꾸준히 하면 마음이 좀 차분해지는 효과가 있었던 거군요. 네, 맞아요. 저는 그냥 동작에 집중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코어 근육 자체가 스트레스 시스템에 직접 영향을 주는 거였네요. 바로 그거죠. 그 수즈키 순류 선사의 말, 바른 자세 자체가 올바른 마음 상태다. 이게 그냥 비유가 아니었군요. 그렇죠.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크게 웃는 거, 웃음 치료나 웃음 요가도 결국은 강력한 코어 운동이 돼서 스트레스 해소에 좋다는 것도 재밌네요. 억지로 웃어도 코어가 자극돼서 진짜 스트레스가 줄어든다니 참 신기해요. 네, 맞습니다. 코어가 우리 몸과 마음에 어떤 중심축 역할을 한다는 점, 이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이번엔 스트레칭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스트레칭. 보통 스트레칭하면 유연성, 이걸 떠올리시는데 이것도 생각보다 훨씬 깊은 효과가 있어요. 특히 세포 수준에서의 변화, 그리고 염증 조절 능력, 여기에 좀 주목해야 합니다. 세포 수준 변화요? 스트레칭이 근육만 늘리는 게 아니라 세포까지 건드린다는 건가요? 네. 많은 분들이 스트레칭은 그냥 운동 전후에 하는 거, 준비 운동 정도로 생각하실 텐데 이게 만성염증까지 조절한다니 그 효과가 정말 어디까지 밝혀진 거예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특히 그 근막, 파시아라고 하죠. 그 근막 스트레칭 효과 연구들이 좀 흥미로워요. 근막이라는 게 온몸의 근육, 장기, 신경 다 감싸고 연결하는 약간 거미줄 같은 그런 조직이거든요. 네, 들어봤어요. 스트레칭은 이 근막을 물리적으로 쭉 당기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 자극이 세포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면 침술 같은 경우에요. 침을 놓고 이렇게 돌리잖아요. 네, 그게 국소적으로 스트레칭 효과를 내는데 이게 섬유화 세포라는 세포를 자극해요. 섬유화 세포요? 네, 파이브로블라스트. 이게 우리 몸의 작은 건축과 같은 세포예요. 자극을 받으면 주변 조직을 리모델링하고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하버드 의대 연구를 보면 우리가 그냥 평소에 하는 스트레칭만으로도 침술처럼 섬유화 세포를 자극하고 세포 수준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스트레칭이라는 그냥 물리적인 힘이 근막을 통해서 세포를 리모델링하게 만든다 이 말이군요. 그렇죠. 근데 이게 염증 반응 조절이랑은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걸까요? 바로 그 지점이 지금 현대인 건강 문제랑 아주 밀접해요. 우리 몸은요, 다치거나 이런 신체적 부상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스트레스, 예를 들어 마감 압박, 인간관계 갈등 이런 거에도 면역 시스템을 작동시켜요. 아, 정신적인 스트레스에도요? 네, 문제는 현대 사회에서는 이런 정신적 스트레스가 너무 만성적으로 계속 지속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렇죠. 늘 달고 살죠. 그러면 면역계가 계속 낮은 수준으로 활성화된 상태, 즉 만성 저강도 염증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몸속에서 아주 약한 불이 계속 타는 거랑 비슷해서 당장은 큰 증상 없을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 더 나아가서 암, 치매, 노화 촉진의 아주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비만, 노화 이 세 가지가 현대인 건강 위협 주범으로 꼽히는데 이게 다 만성 염증이랑 깊이 관련이 있어요.
그렇군요. 정신적 스트레스가 면역계를 계속 건드려서 만성염증을 만들고 그게 온갖 병의 뿌리가 될 수 있다. 네. 근데 스트레칭이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규칙적인 스트레칭이 바로 이 스트레스 받고 면역 과잉 반응하고 만성염증으로 가는 이 경로에 개입할 수 있다는 거죠. 스트레칭이 섬유화세포 같은 걸 자극하고 조직 환경을 바꾸는 과정에서 항염증 효과를 내는 물질 분비를 촉진한다거나 아니면 염증 유발 신호 전달 과정을 조절할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요. 아하. 그래서 요가나 필라테스 같은 운동이 단순히 몸 유연하게 만드는 걸 넘어서서 다양한 만성질환 예방이나 관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염증 조절 능력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규칙적인 스트레칭은 그러니까 만성염증으로 가는 길을 딱 차단하는 일종의 리셋 버튼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당신의 건강을 위해서 꼭 기억해두면 좋은 습관입니다. 스트레칭이 염증 조절 리셋 버튼이라니 와 정말 강력한데요? 근데 스트레칭의 장점이 이게 또 다가 아니라고요? 근막이랑 체액순환 이야기도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근막이 단순히 조직만 연결하는 게 아니라 약간 스펀지처럼요. 상당한 양의 체액을 머금고 있어요. 아 체액은요? 네, 이 체액이 주변 세포에 영양분도 주고 또 노폐물을 수거해서 림프관으로 보내는 아주 중요한 통로 역할을 하거든요. 림프계는 우리 몸의 약간 하수 처리 시스템 같은 거라서 여기서 노폐물이나 독소가 걸러지는 거죠. 네네. 근데 오랫동안 같은 자세로 앉아 있거나 움직임이 부족하면 이 근막 안에 있는 체액 흐름이 정체되기 쉬워요. 아 마치 물이 고이면 썩듯이 순환이 안 되면 몸 안에 노폐물, 독소가 쌓일 수 있다 이 얘기군요. 그렇죠. 그러고 보니 저도 오래 앉아있다 일어나면 몸이 뻣뻣한데 그게 단순히 근육이 뭉쳤다기보다 근막 속 체액이 정체된 걸 수도 있겠네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이때 스트레칭이나 요가 같은 움직임이요. 마치 젖은 스펀지를 꾹 짜는 것 같은 효과를 내는 거예요. 스펀지를 짜듯이요? 네, 근막을 늘리고 압박하면서 그 안에 정체돼 있던 체액을 밀어내고 또 새로운 체액이 흘러들어오게 촉진하는 거죠. 이렇게 체액 순환이 잘 되면 노폐물이나 염증 유발 물질들이 림프계를 통해서 더 효과적으로 배출될 수 있는 거고요. 아하, 요가 같은 데서 근육 속 독소를 짜낸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네, 들어봤어요. 이게 그냥 느낌이나 비유가 아니라 이런 생리적인 메커니즘에 기반한 이야기인 거죠. 면역세포들도 림프계를 통해 이동하면서 기능을 하니까 체액 순환은 면역 기능 유지에도 아주 필수적입니다. 유방암 수술 후에 림프 부종 예방하려고 팔 운동 같은 거 권장하는 것도 다 같은 원리고요. 움직임 부족하면 독소 쌓인다는 게 진짜였네요. 와, 근데 이렇게 몸에 좋은 스트레칭, 유연성, 이게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닐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왔어요. 불안 증상이랑 과도한 유연성, 하이퍼모빌리티라고 하죠. 그거 사이에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고요. 이건 좀 의외인데요. 네, 보통 유연성은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뭐든지 과하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연구에 따르면 인구의 한 3분의 1 정도는 유전적으로 콜라겐 조직이 좀 더 느슨해서 관절이 정상 범위 이상으로 꺾이는 과신전 관절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아, 팔꿈치나 무릎 뒤로 꺾이는 그런 거요. 네, 맞아요. 그런 경우죠. 이러면 관절이 불안정해지기 쉬운데 우리 몸은 이런 신체적인 불안정성을 잠재적인 위협으로 감지할 수 있어요. 관절이 불안정해서 몸이 위협을 느낀다. 그게 어떻게 불안감으로 이어지죠? 몸이 불안정하다고 느끼면 자기를 보호하려고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돼서 투쟁 도피 반응, 즉 아드레날린 분비가 촉진될 수 있어요. 아, 이게 만성적으로 반복되면 특별한 외부 위협이 없는데도 계속 긴장 상태에 놓이고 불안감을 느끼기 쉬워지는 거죠. 심지어 혈관벽의 콜라겐이 너무 느슨하면 혈관 탄력성이 떨어져서 앉았다 일어설 때 혈압 유지가 잘 안 돼서 어지러운 기립성 저혈압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어지럼증까지요? 네, 이런 신체 증상 자체가 또 불안을 유발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과도한 유연성을 가진 사람들 중 일부는 불안장애를 같이 겪을 가능성이 일반인보다 높다. 이런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럼 몸이 너무 유연해서 불안정한 사람들은 스트레칭을 아예 안 해야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하죠? 스트레칭 자체를 피한다기보다는요. 관절 주변 근육을 강화하는 근력 운동에 좀 더 집중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아, 근력 운동? 네, 근육이 약한 상태에서 스트레칭만 너무 과하게 하면 불안정성이 더 심해질 수 있으니까요. 튼튼한 근육이 불안정한 관절을 좀 안정적으로 지지해주는 거죠. 근데 이게 또 흥미로운 게 이렇게 신체적 안정성을 높이는 게 심리적인 안정감하고도 연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몸의 안정이 마음의 안정으로요? 네, 마치 자아감각, 주변에 단단한 경계, 바운더리를 세우는 것처럼요. 그래서 타인과의 관계에서 건강한 심리적 경계를 설정하고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한테 근력 운동이 의외의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관점도 있어요. 와, 신기하네요. 그리고 또 자기 몸이 공간에서 어떻게 있는지, 고유 수용성 감각, 몸 안에서 어떤 신호가 오는지, 내구 수용성 감각, 이걸 알아차리는 훈련도 중요합니다. 뇌 연구를 보면 불안하거나 과신전 경향이 있는 사람들은 공포 반응을 담당하는 편도체는 좀 과활성화되거나 크기가 큰 경향이 있고요. 반대로 신체 위치나 공간 감각 담당하는 두 종의 병력은 위축된 경향을 보일 수 있다고 해요. 아, 뇌 구조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군요. 네, 그래서 근력 운동이나 신체 감각 알아차림 훈련이 이런 뇌 불균형을 좀 개선하고 불안 조절 능력을 키우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죠. 타인과의 관계 설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주제 호흡으로 넘어가 보죠. 숨쉬기. 이건 너무 당연한 건데 여기에도 우리가 몰랐던 깊은 의미가 있다고요? 네, 호흡은 생명 유지의 기본이지만 그 방식이나 리듬이 우리 생각, 감정, 심지어 뇌 기능
기능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선 우리 뇌의 가장 원시적인 부분, 뇌간에 베트징어 복합체라는 특별한 신경세포 그룹이 있어요. 베트징어 복합체요? 네, 프리비징어 컴플렉스. 이게 마치 메트로놈처럼 규칙적으로 신호를 보내서 호흡 속도를 조절해요. 근데 이 자료에서 특히 강조하는 건 한숨의 기능이에요. 한숨이요? 보통 답답하거나 힘들 때 쉬는 건데 한숨에 특별한 기능이 있다고요? 잠깐만요. 그럼 제가 그냥 무심코 푹 쉬는 그 한숨이 뭔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요? 그건 정말 생각도 못했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좀 얕은 호흡을 계속 하다 보면 폐 깊숙한 곳에 있는 작은 공기주머니, 폐포라고 하죠. 그 폐포 일부가 찌그러져서 재기능을 못하게 될 수 있어요. 아, 찌그러져요? 네, 한숨은 이렇게 찌그러진 폐포에 공기를 확 채워 넣어서 다시 활짝 펴주는 일종의 폐를 재정비하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바람 빠진 풍선 다시 부는 것처럼요. 그리고 스트레스 받으면 호흡 막 까빠지고 불규칙해지잖아요. 네, 그렇죠. 깊은 한숨이 이런 호흡 패턴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라도 한두 번 깊게 한숨을 쉬는 게 스트레스 상황에서 감정 조절하고 마음 가라앉히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폐포를 다시 펴주는 역할이라니. 와, 한숨을 다시 보게 되네요. 그리고 인간이 다른 동물이란 다르게 복잡한 말하고 노래 부를 수 있는 것도 숨을 길게 내쉬는 능력을 조절할 수 있게 진화했기 때문이라는 점도 참 인상 깊었어요. 네, 그렇죠. 그냥 생존 호흡을 넘어서 의사소통, 예술의 기반이 된 거니까요. 더 나아가서요. 호흡의 리듬 자체가 뇌 전체의 활동을 조율하고 통합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아주 흥미로운 가설도 제시됩니다. 호흡 리듬이 뇌 활동을 조율한다고요? 네, 우리가 세상을 인식할 때 눈, 귀, 코 여러 감각기관 통해서 수많은 정보가 동시에 뇌로 막 쏟아져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이 정보들을 그냥 파편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하나의 의미 있는 경험으로 통합해야 하죠. 이때 코로 숨 쉴 때 공기가 들어오고 나가는 그 물리적인 감감, 그리고 후각 정보 처리, 이게 마치 오케스트라 지휘자처럼 작용해서 뇌의 여러 영역에서 제각각 활동하는 뇌파들을 하나의 일관된 리듬으로 동기화시킨다는 가설이에요. 숨 쉬는 행위 자체가 뇌 활동의 지휘자 역할. 와. 쉽게 말하면 코로 숨 쉬는 리듬에 맞춰서 뇌의 여러 부분이 같이 춤추듯이 작동한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혼란스럽지 않고 하나의 일관된 경험으로 받아들이게 돕는다. 이런 건가요? 바로 그런 개념입니다. 이걸 통해서 흩어져 들어오는 시각, 촉각, 촉각 같은 정보들이 시간적으로 잘 정렬되고 통합되어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을 하나의 이야기처럼 의미 있는 장면으로 인식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아하. 이것이 인간이 복잡한 세상을 이해하고 추상적인 개념을 다루고 깊은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의 중요한 신경생리학적 기반 중 하나일 수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호흡이 단순히 산소 공급하는 걸 넘어서 우리 의식이나 경험의 질을 조율하는 역할까지 할 수 있다는 거죠. 정말 흥미롭네요. 오늘 우리는 코어 근육이랑 스트레스가 직접 연결된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스트레칭의 그 놀라운 항염증, 해독 효과, 또 과도한 유연성이 불안과 관련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명의 기본인 호흡이 뇌 기능 동기화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까지. 아, 정말 우리 몸의 움직임과 상태가 정신건강, 감정 조절, 그리고 전반적인 생리 기능과 얼마나 깊고 정교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네요. 당신도 몸과 마음의 관계에 대해 좀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살펴본 내용들의 핵심은 결국 그거죠. 몸과 마음은 별개가 아니다. 서로 끊임없이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이다. 이겁니다. 스트레스가 단순히 기분 문제가 아니라 만성염증이라는 실질적인 신체 변화를 일으키고 질병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반대로 코어 강화나 규칙적인 스트레칭, 또 깊은 호흡 같은 의식적인 움직임과 습관이 이 악순환을 끊고 건강을 지키는 아주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점. 이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당신의 일상 속 작은 움직임 하나, 또 숨결 하나가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어떤 긍정적인 파장을 일으킬 수 있을지 한번 조용히 관찰해 보시면 어떨까요? 어쩌면 그냥 무심코 넘겼던 몸의 신호나 사소한 습관 속에 당신의 삶을 더 건강하고 평화롭게 만들 열쇠가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음 심층 분석에서 또 다른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